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이 연말 2억 간다. 타이거 리서치 전망 보고서에 대한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웹3 전문 리서치 및 컨설팅사인 이 타이거 리서치가 2025년 4분기 비트코인 가치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목표가를 20만 달러, 약 2억 8,568만 원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근거로는 기관 투자자의 지속적 매수세와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등 우호적 거시 환경이 있고요. 그리고 10월 급락 당시 확인된 기관의 하방 방어 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달 6일 12만 6,210달러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미국의 이제 대중무역 압박으로 인해서 18%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 기관 매수세는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3분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유입액은 78억 달러를 기록했고 지난달 첫째 주에만 32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올해 최대 주간 유입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글로벌 M2 통화 공급량은 96조 달러를 돌파했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그만큼 많이 풀렸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M2의 이제 통화 공급량이 이제 증가할수록 비트코인도 가격이 동반해서 상승했던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었습니다. 시장 가치 대비 실현 가치 비율인 MVRV 지표는 2.31로 이제 과열 구간에 있지만 지난 7, 8월 고점 대비 안정화된 상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미실현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 역시 비슷한 양상인데 10일 발생한 대규모 청산 사태로 과도한 레버리지가 정리가 되면서 오히려 시장이 더 건강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10월에 이제 급락 당시에 확인된 기관의 하방 방어를 여기서 근거로 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판단하실 때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비트코인 백서 17주년 사이버펑크 반란에서 월가의 주류로 자리 잡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수수께끼의 인물이 비트코인 백서를 발간한 지 17주년이 되었습니다. 사토시 백서는 피어-투-피어 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모두 9페이지에 달하는 백서를 발간을 했는데 이 문서가 2008년 10월 31일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던 그때죠. 금융계가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실제적인 이 중앙화된 시스템, 통화 시스템의 이제 문제를 절실하게 이제 드러냈던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제 대안책으로서 비트코인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그래서 백서는 3자, 중재자에 대한 신뢰가 아닌 암호화 증명을 기반으로 구축된 이 분산 P2P 금융 시스템의 비전을 담고 있죠. 그 목표는 이중지불 문제를 제거하고 은행이나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없이 온라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토시는 우리는 신뢰에 의존하지 않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안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원래 P2P 전자현금 시스템으로 구상됐던 비트코인은 이 디지털 골드로 불리며 대한금융의 핵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실제적인 이제 통화로서의 이 비트코인을 기대하고 만든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서 오히려 디지털 골드로서 비트코인이 불리고 있죠. 주요 정치권이나 이제 주요 금융에 대항해서 이제 만든 건데 오히려 정치권과 금융에서 이걸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7년이 지난 지금 이 월스트리트와 정치 지도자들이 수용한 2조 1,000억 달러 규모의 자선으로 발전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최근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월스트리트를 지금 비트코인이 강타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이 암호화폐 산업에 월스트리트 모든 은행, 금융기관들이 다 뛰어들었습니다. 거의 남김없이 월스트리트에서 모두 관심을 갖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이 달러에 대한 사기다라고 비트코인을 2021년에 이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2024년 대선에서는 지지자들에게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비트코인을 미국의 이제 준비금으로서까지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위상이 정말 달라진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고, 특히 작년과 올해가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한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상장사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고요. 올해 그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다른 자산들보다 이제 상승률이 좀 낮다고 다들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전반적인 모든 인프라나 투자자들은 이제 거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격에 반영되는 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10배 오르는 시간 1.5배 길어져라는 기사입니다. 100만 달러는 2034년이라는 기사인데요.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은 투자자 이 프레드 크루거는 자신의 엑셀을 통해서 비트코인 몇 법칙 모델을 공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크루거가 제시한 모델의 핵심은 비트코인의 장기 성장이 수익 체감의 형태를 보이면서 가격이 10배 오르는 데 필요한 시간이 일정하게 늘어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가격이 오르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시간을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여기에서 이제 제시하는 거죠. 공개한 차트에 따르면 이 1.5배 법칙은 과거 데이터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차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00달러에서 1000달러에 도달하는데 2.49년이 소요가 됐다고요. 다음 10배인 1000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 그 1.5배가량인 3.75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다시 직전까지가 이제 직전 기간에 1.5배인 5.66년이 소요가 됐다는 겁니다. 10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갈수록 이제 늘어나고 있죠. 1.5배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1.5배의 법칙을 미래에 적용할 경우에 비트코인 100만 달러까지는 8.52년.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하자면 2034년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000만 달러까지는 다시 12.83년이 이제 걸릴 것이고 2047년경에나 이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게 단순 이제 수학적 계산일 뿐입니다. 근데 이 계산도 어느 정도 이 과거를 토대로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뭐 참고는 해볼 만 하겠죠. 그래서 이런 1.5배라는 근거를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이 상승하는 기간들이 이제 길어지는 구간이 나오는 이유는 자산의 이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규모가 커질수록 이 움직임이 느려지고 상승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계산식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볼 만하고 한번 100만 달러가 2034년에 갈 수 있을지도 한번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월가 전문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점 아니다. 랠리 확신이라는 기사입니다. 펀드 스트레스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기술 전략 책임자 이 마크 뉴턴은 랠리의 파동 구조나 디마크 지표, 이동평균, 수렴 확산 지수, 고점과 저점 패턴 등 다수의 기술적 신호가 상승 추세의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정점 신호가 이제 부재하고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아직 사이클 최고가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뉴턴은 엘리엇 파드 분석에서 정점 구조가 확인되지 않았고 디마크 지표도 추세 전환 신호를 내지 않고 있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MACD는 횡보 국면에서 약세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추세가 꺾였다는 의미와 다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한 2022년 4분기 FX 이 알라메다 사태 이후 이어진 저점 상향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정점 국면에서 흔히 나타나는 과도한 낙관 대신 최근 4개월간 부진한 흐름에 따른 투자자 불만과 조급함이 확산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불만과 조급함이 지금 가장 과열된 상태라고 보면 되고, 과열이 아닌 압축된 심리가 오히려 상승 여력을 남겨둔 구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 상태를 보더라도 지금이 이제 정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죠. 자, 코인베이스, 비트마인 동반 매수, 이더리움 기관주도 2차 랠리 간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코인베이스가 3분기 이더리움 보유량을 크게 늘렸다고 합니다. 비트마인 또한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강한 재무 성과와 함께 보유 암호화폐 자산 확대를 공개를 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보유량은 12,000이더로 증가를 하면서 9월 30일 기준 총 14만 8,715이더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직전 분기에서 약 9% 증가한 거고요. 2024년에 대비해서는 28.5%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보유량도 늘어났죠. 6,885BTC에서 14,548BTC로 111%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다 코인베이스는 사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마인은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을 단기 투자 대상이 아닌 기업 재무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매입 흐름이 이더리움의 스토어 오브 밸류 내러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마인도 지금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매입하고 있고요. 이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마인은 316만 이더를 보유하고 있고 총 공급량의 2.61%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5%를 향해서 계속해서 매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졌다고 이것들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격을 떨어졌을 때 더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떨어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 대신에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인 매수를,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전략들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전략들은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투자 전략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사람의 심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아직까지 5%를 채우려면 거의 절반을 더 채워야 되잖아요. 그만큼 이걸 한 번에 사지 않고 계속해서 분할해서 지금 사고 있잖아요.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런 전략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에도 계속해서 사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햄버거 사면 비트코인 준다. 미 스테이크 앤 쉐이크 외 식업계 첫 비트코인 리워드 실험이라는 기사입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이 스테이크 앤 쉐이크가 비트코인 결제에 의해서 비트코인 보유 전략과 그리고 비트코인 리워드 프로그램까지 가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외식 프랜차이즈가 이제 고객에게 비트코인을 직접 리워드를 지급하는 건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결제에는 사용이 됐지만 리워드를 지급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굉장히 획기적이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고객 유치에 있겠죠. 고객들을 더욱더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고, 특히 이제 젊은 고객층을 타깃으로 한 전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이 주체들은 여기에 대한 팬이 많거든요. 근데 이 팬심을 여기로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자기 가게로. 그래서 자신들의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리워드로 조금씩 주면서, 줘봤자 얼마나 주겠어요? 굉장히 적겠죠, 리워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심사로 이제 돌리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가게나 이제 체인점에도 매출 향상에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도 많은 업체들,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암호화폐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